1929년 한 투자자가 2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440억 원이죠. 그런데 3년 뒤 그 돈은 37만 5천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70%가 증발한 거예요.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이에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죠. 1929년 폭락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이 적어서 모두가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죠. 그레이엄은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그래서 1930년에 마진까지 써가며 올인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더 무너졌죠. 1930년 한 해만 50% 손실이었어요. 그레이엄은 이 실패에서 하나를 배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려도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안전마진의 시작이에요. 이 원칙으로 그레이엄은 1948년 보험회사 가이코에 71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24년 뒤 4억 달러가 됐죠. 562배예요. 그의 제자 워런 버핏은 이 원칙 하나로 60년간 연 19.8% 수익을 냈고요. 안전마진은 간단해요. 진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진짜 가치가 2만 원인데 1만 5천 원에 사는 거죠. 5천 원이 안전마진이에요. 중고차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시세가 2천만 원인 차를 2천만 원 주고 사면 리스크가 크죠. 그런데 1,500만 원에 사면 어때요? 나중에 팔 때 손해볼 확률이 확 줄어들잖아요. 투자할 때 우리가 계산한 가치가 100% 정확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안전마진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에요.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어요.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되 틀려도 괜찮게 만들어라. 안전마진은 바로 틀려도 괜찮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두 명의 투자자가 있어요. 둘 다 X기업의 진짜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죠. 투자자 A는 10만 원에 샀어요. 투자자 B는 7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샀고요. 만약 예상이 정확해서 주가가 정말 10만 원으로 올랐다면요. A는 본전, B는 30% 수익이에요. 같은 판단인데 수익이 다르죠. 그런데 만약 계산이 틀려서 진짜 가치가 8만 원이었다면요. A는 20% 손실이에요. 반면 B는 7만 원에 샀으니까 여전히 14% 수익이죠. 이게 안전마진의 힘이에요. 워런 버핏은 안전마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뭘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안전마진은 모르는 것에 대한 보호막이죠. 그럼 안전마진은 얼마나 설정해야 할까요? 기업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달라요. 잘 아는 안정적 기업은 10에서 20%, 불확실한 기업은 30에서 50%예요. 초보자라면 무조건 30% 이상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잘 모르니까 더 큰 버퍼가 필요한 거죠. 이건 겁쟁이가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안전마진을 적용하려면 먼저 주식의 본질 가치를 알아야 해요. 본질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죠. 그레이엄은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주당 순이익의 8.5를 곱하고 성장률의 2배를 더한 뒤 4.4를 곱하고 국채 수익률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8.5는 성장 없는 기업의 적정 PER이에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이 정도 가치는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기준점이에요. 2배 성장률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가치도 올라가죠. 단 너무 높은 성장률을 가정하면 위험해요. 4.4는 그레이엄 시대의 평균 국채 수익률을 반영한 거예요. 국채 수익률로 나누는 건 무위험 수익률 대비 상대 가치를 보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으면 낮아져요.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어떤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에요. 예상 성장률은 연 10%, 현재 국채 수익률은 4%라고 가정해 보죠.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1000 곱하기 8.5 더하기 20, 그 결과에 4.4를 곱하고 4로 나눠요.
계산하면 본질 가치가 약 3만 1,000원 나와요. 본질 가치가 3만 1,000원이니까 30% 안전 마진을 적용하면 2만 1,700원이 매수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레이엄은 더 간단한 방법도 제시했어요. PER 15 이하, PBR 1.5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면 돼요. 이 둘을 곱하면 22.5죠. 이게 그레이엄 넘버예요. PER 15는 적정 수익 대비 가격, PBR 1.5는 자산 대비 가격이에요. 둘 다 만족하면 충분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계산 복잡하면 이것만 써도 돼요. 버핏은 그레이엄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단순히 싼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거예요. 코카콜라 투자가 대표적이죠. 버핏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았어요. 브랜드 파워,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죠. 이런 기업은 10에서 20% 안전 마진만 있어도 충분해요. 높은 확신 기업은 10에서 20% 안전 마진이면 돼요. 중간 확신은 20에서 30%, 낮은 확신이나 초보자는 30에서 50%죠. 모를수록 더 큰 버퍼가 필요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본질가치 자동 계산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런 도구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기예요. 워런 버핏은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손실을 피하는 것,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1948년 그레이엄은 가이코라는 작은 보험회사를 발견했어요. 철저히 분석한 결과 내재 가치 대비 훨씬 저평가돼 있었죠. 71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24년 뒤인 1972년, 그 투자는 4억 달러가 됐어요. 562배죠. 이 한 건의 투자 수익이 그레이엄의 평생 수익 중 절반 이상이었어요. 1976년 가이코가 위기를 맞았을 때 워런 버핏이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봤죠. 대규모로 매수했고 1995년 완전히 인수했어요. 그레이엄의 순자산 가치 전략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13년간 연 28.5% 수익을 냈어요. 같은 기간 S&P 500은 9.3%였죠. 3배 넘게 이긴 거예요. 버핏은 1965년부터 2023년까지 58년간 연평균 19.8% 수익을 냈어요. S&P 500은 10.2%였고요. 거의 2배 차이죠. 누적으로 보면 버크셔는 438만 %, 시장은 3만 %예요. 1천만 원을 3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엄 방식으로 연 28.5%면 약 120억 원이에요. 버핏 방식 19.8%면 23억 원, S&P 500 10%면 1.7억 원이죠. 안전마진의 진짜 가치는 하락장에서 나타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50% 빠졌지만 안전마진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훨씬 적었어요. 그레이엄과 버핏의 공통점이 뭘까요? 장기 투자예요. 안전마진으로 매수했으니 시세 걱정 없이 오래 보유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복리의 힘을 극대화해요. 물론 그레이엄도 실패한 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마진 덕분에 큰 손실은 피했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안전마진 전략은 100년 가까이 검증됐어요. 그레이엄부터 버핏, 그리고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증명했죠. 유행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단계만 따라하면 돼요. 첫 번째, 관심 있는 기업 3개를 고르세요. 아무 기업이나 고르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존재할 것 같은 기업이어야 해요. 내가 쓰는 제품, 자주 가는 가게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재무제표를 확인하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딱 3가지만 보면 돼요. 매출이 꾸준히 느냐, 부채가 과도하지 않느냐, 순이익이 지속적이냐예요. 세 번째, 본질 가치를 계산하세요. 그레이엄 공식이 어려우면 PER과 PBR만 확인하세요. PER 15 이하, PBR 1.5 이하면 일단 합격이에요. 네 번째,
안전마진을 설정하세요. 초보자니까 30%로 가세요. 본질 가치가 3만 원이면 매수가는 2만 1,000원이에요. 이 가격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섯 번째, 기다리세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안전마진 확보 없이 사는 건 도박이에요. 적정 가격이 올 때까지 다른 기회를 찾으세요. 주의할 함정이 있어요. 첫째,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대부분 기업이 연 20% 이상 지속 성장하기 어려워요.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는 안전마진 확보가 불가능해요. 남들이 무시할 때가 기회죠.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그레이엄은 최소 10개에서 30개 종목 분산을 권했어요. 안전마진은 개별 주식 리스크를 줄이고 분산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죠. 마지막으로 장기 관점을 가지세요. 안전마진으로 샀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보유하세요. 단기 시세 변동은 신경 끄고 기업 성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안전마진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손해보지 않기예요. 본질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두 번째, 모를수록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본질 가치도 보수적으로, 안전마진도 크게 잡으세요. 욕심이 아니라 신중함이 수익을 만들어요. 세 번째, 장기적으로 인내하세요. 안전마진으로 샀다면 시장 변동성은 무시하세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복리 효과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레이엄은 1929년 70% 손실이라는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이 원칙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그 실패 없이 배울 수 있죠. 오늘부터 안전마진을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립 피셔의 스캐틀버트 기법, 현장에서 찾는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